직구 하지 마세요. 그냥 직구는. 직구는 안 하면 됩니다. 저축하세요. 저축. 해외도 못 가는데 저금을 해야지 해외 쇼핑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자, 녹화 끝. 코인을 사라고, 코인을. 아, 그치. 진짜로 옷 살 거면 코인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근데 종목 추천 좀 해드려. Fresh. 해외 직구.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잘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 길 가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뭐 점포정리, 박앤셀. 생각을 해봐. 거꾸로 팔았는데 돈이 안 남으면 팔겠어? 그냥 주지. 왜 팔아 그걸. 돈도 안 남는데. 사실 직구라는 게 뭐겠어요. 솔직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마이크에 손을 얹으면 안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추구한다라는 명목 하에 예를 들면 남들이 100만 원 주고 살 명품을 나는 50에 사서 혹은 50에 2개를 사서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혹은 좀 활용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도 모르는 거를 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제일 크지 않나. 어쨌건 좀 합리적이긴 하니까. 직구를 제가 해봤는데 실제로 내가 있었던 일이 이제는 그런 게 보완돼서 없겠지만 구매하려면 카드 등록을 보통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등록하고 내가 그때 해외 나갈 일도 없어서 쓰진 않았는데 내가 런던 어디서 보석을 샀다고. 진짜로 나 한국에 있는데 실제로 진짜 신고해가지고 돈 다시 받았어. 유의할 점은 아닌데 매일 쇼핑하진 않으니까 모르겠어. 이건 그냥 안전하게 보험을 걸어두는 건데 귀찮으니까 해외 사이트 직구하실 때는 개인정보 넣어놓고 결제한 다음에 그 카드 지우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사이트는 사실상 개인의 취향이라 내가 쓰기에 편안한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유명한 거 몇 개 있잖아요. 뭐 매치스패션닷컴도 있고 뭐 센스 있고 육스 있고 미스터 포터 있고 파페치 있고 또 뭐 있어요? 내가 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요거는 확실하게 아는 이름이고 이게 지금 거의 보편적으로 많이들 쓰여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저도 가끔 어플로 이제 보기도 하고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카테고리 분류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여기도 그 요즘 그 무섭다는 알고리즘이 잘 적용이 돼 있어서 내가 여기서 본 게 다른 사이트 들어가도 광고에 나오던데 너 이거 결제 아직 안 했잖아 빨리 사 이러고서. 최근 일은 아닌데 저는 그 매치스 패션에서 처음 구매했을 때 감동을 받았어요. 반성도 하고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 택배 상자에 오는데 택배 상자를 뜯으면 안에 이제 그 백화점에서 따로 저희가 보통 선물하실 건가요? 물어보잖아요. 선물 포장하는 것처럼 정말 양질의 박스가 이 택배에 이게 와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양질의 박스를 딱 열면 하나하나 이렇게 종이 포장이 되어 있고 작은 메모가 있고 또 이제 뭐 환불 규정이라든지 이제 뭐 반품, 교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한국말로 또 이렇게 약간의 문법이 좀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오고 가격 정확하게 내가 세금 얼마 내는지까지 이렇게 딱 인쇄돼서 오는 걸 보고 생각을 했죠. 뭐가 남지? 이 상자값, 배송값, 이런 포장값, 인력값을 계산해 보면 진짜 좀 감동을 받았던 매치스 패션 진짜로 지금도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성해야 할 만큼 잘 오더라고. 제가 자주 구경하는 사이트는 육스라는 사이트인데 그냥 뭔가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익숙한 느낌? 그런 사이트의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인터넷 쇼핑 한참 하다 보면 길을 잃잖아요. 방금 전에 내가 보려던 건 청바지인데 누르다 보니까 갑자기 백팩에 와 있고 맞다 청바지. 근데 다시 내가 찾았던 옵션으로 가자니 길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약간 내가 보았던 것들을 온전히 좀 남겨두는 느낌? 내 과정들을 조금 날리지 않고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육스가 조금 편한 것 같고 근데 이것도 복불복인 게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정보와 이들이 내놓은 물건과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에 대한 혹은 뭐 컬러 디자인에 대한 거는 정할 수 있지만 그 외적인 건 사실상 운에 맡겨야 되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랄까? 내가 찾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너무 잘 돼 있는 게 뭐 컬러, 사이즈, 뭐 디자인 혹은 뭐 소매 길이부터 옵션을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뭐 작품까지 도달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다만 이런 뭔가 전반적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특정 상품을 찾아서 가기에는 없을 확률이 높고 있어도 사이즈가 없을 확률이 크다라는 게 어쨌건 제가 경험해 본 거에 대한 결론이랄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명확하다면 조금 다른 가격에 구경을 해볼 수 있는
이게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이트마다 다르고 얼마 이상 사면 무료 배송이고 얼마 이하로 사면 뭐 관세를 조금 내는 대신 배송비를 내야 되고 약간 이런 옵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사도 무료 배송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걸 채우게 돼요. 이거 보면 싼 거 같은데 괜히 무료비 터져가지고 샀는데 안 입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좀 필요한 것만 사기가 힘들지 않나? 뭔가 백화점 쇼핑 온 것보다 편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클릭 한 번이면 다 볼 수 있는데 원래 10만 원인 게 여기 들어가면 7만 원이니까 세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싸잖아. 발렌티노 티셔츠가 50만 원이란 말이야? 누르고 신발 이거 30만 원이면 싼 거 아니야? 넣고 하다 보면 100만 원은 넘었지만 혹은 금액이 너무나 커졌지만 왠지 합리적인 것 같은 영리한 쇼핑을 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좋다라는 게 가장 단점인 것 같고, 하나 아셔야 될 거는 그렇게 표면적인 가격만 보면 싼데 반드시 이걸 확인해 보세요. 장바구니에 넣어도 가격이 똑같거든요. 장바구니에 넣고 최종 결제 창까지 가셔서 본 가격이 여러분이 사시는 가격인 거지 요 전까지는 관세가 빠져 있어요. 보통 30만 원이면 300달러면 뭐 훌륭한데 했다가도 마지막 창에 가면 이제 400불 돼 있고, 혹시라도 이제 가격이 궁금하시다면 장바구니에 그칠 게 아니라 최종 결제 창 직전까지 갔을 때 가격을 염두에 두시고 사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생각 없이 막 담았다가 이 정도면 사야지 해서 결제하려고 봤더니 가격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게 약간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내 거여서 그래서 쓸데없이 결제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패 확률을 줄이고자 어쨌건 최종 가격을 조금 구경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 사실 인터넷 쇼핑이 제일 안 좋은 점이 입어보지 않고, 그나마 한국이면 되게 배송이나 반품도 되게 잘 짜여져 있고 쉬운데 해외 배송은 일단 첫 번째 빠르지 않고요. 그 랜덤의 확률에 걸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불안하면서도 웬만하면 중가, 중고가의 물건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기 위해서 보통 이런 사이트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위험한 게 사실은 사이즈의 문제거든요. 사이즈. 그나마 좀 안전한 것들이 신발은 보통 자기 사이즈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편이라 그나마 괜찮은데, 옷들 같은 경우는 자기 사이즈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같은 브랜드라고 한들 이제 편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비싼 코트를 사이즈를 모르고 사자니 조금, 실질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은 실패를 해요. 사실은 한 번은 실패하고 나면 이거에 대한 뭐 타이밍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노하우들이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실패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브랜드 중에 선호하시는 브랜드를 일단 실험 삼아 첫 단계에서 구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좀 싫고 다른 브랜드를 시도해 보고 싶은데 물론 거기 사이즈 가이드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걸 보고서 내가 집에 와가지고 뭐 줄자를 꺼내서 재기도 애매하고, 그 모델이 입은 핏의 사진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저게 나한테 맞나 싶기도 하고 하시는데,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정말로 실패하기 싫으시면 그 브랜드를 파는, 그게 뭐 아울렛이 됐던 뭐 백화점이 됐던 그냥 뭐 오프라인 매장이었던 가서 입어보시고 이게 몇 사이즈 정도 되나요? 물어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하긴 하죠. 진짜 확실한 건 가격이 진짜 좋아요.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혹은 이제 웬만큼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좋은 브랜드의 어떤 제품들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고, 조금 이렇게 직구로서 가격의 혜택도 느리고, 뭔가 사실 이게 처음이 힘들지 처음을 잘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익숙하고 능숙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대부분들 좀 해외 직구가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좀 사이즈가 예민한 의류들보다는 자파라고 하죠. 지갑이라든지 혹은 뭐 가방, 벨트, 키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처음에 시작해 보시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 진짠가? 가짜 아니야? 진짜를 이렇게 싸다고 하시는데, 뭐 제가 그거를 보증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공신력 있는 사이트들에서 가짜를 팔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짜의 경우에는 아마 제가 그 책임 보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난 좀 뭔가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옷보다는 마찬가지로 액세서리를 좀 넘어가서 모자 아니면 신발 같은 경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발 사이즈는 보통 자기께 정해져 있잖아요. 약간 비교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미국 사이즈인지 뭐 유럽 사이즈인지 뭐 아시아 사이즈인지 등등등을 비교하셔서 제일 자기 사이즈 잘 아는 게 제가 볼 때는 신발이거든요. 구두는 뭐 딱 맞게, 뭐 운동화는 조금 더 크게, 뭐 이런 기준이 본인들마다 확실히 있는 걸로 알아서 조금 실패 확률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잘 아는 브랜드 혹은 갖고 싶었던 브랜드 신발 정도로 시작을 해보심이 어떨까. 발볼 사이즈가 옵션에 있는 거예요. 발볼이 뭐 넓다, 보통이다, 좁다, 발등이 높다, 보통이다, 낮다, 뭐 이런 게 옵션에 있어서 저 박수 쳤거든요. 와, 진짜 대단들하다 해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제가 아는 정보 토대로 해봤더니 믿을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인 사이즈 중에 제일 정확히 알고 있는 건 몸무게와 발 사이즈가 아닌가. 발부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실패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합리적인 쇼핑도 좋지만 가격 세이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이게 좋아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라벨이랑 가격에 홀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라벨을 사서 달아버리는 라벨을 사서 붙이려고.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브랜드, 뭐 좋은 디자인의 옷들을, 뭐 아이템을 구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과연 나한테 필요한 건지, 정말로 그냥 가격 때문에 혹해서 헛된 지출을 하는 건 아닌지 자기만의 어떤 현명한 기준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 경험담이긴 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그냥 한번 사보세요. 첫 번째부터 성공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실패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일단 한번 해보시고 나면 두 번째부터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고 아시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오늘 한번 바로 해보시는 것도, 다만 너무 비싸지 않은 것부터 일단 단계를 밟아서 한 번쯤은 투자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합리적인 쇼핑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Fresh.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봐 주신다면 짧고 간결하게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봐야지.